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연히 주운 마패 하나로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려다 악덕 탐관오리와 마주치게 된 한거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밥 한 끼에 목숨을 건 이 뻔뻔한 가짜 어사는 무사히 배를 채우고 관아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아슬아슬하고도 통쾌한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백가죽이 등가죽이랑 뽀뽀를 하겠네. 어라, 저 반짝이는 쇳덩이 또 무엇이여? 사흘 밤낮을 굶주린 채 평안도 깊은 산길을 헤매던 한양 거지 칠성의 눈에 기막힌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 틈에서 묵직한 노소의 폐 하나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다가가 주워든 그 물건은 제법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표면에는 말 3마리가 역동적인 자태로 새겨져 있었으니 칠성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한양 거지 10년이면 조정 대신들 얼굴도 알아보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암행어사의 신분증인 마패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마패의 주인으로 보이는 양반이나 역졸의 흔적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시 냇가에서 세수를 하거나 땀을 식히다가 칠칠치 못하게 흘리고 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칠성은 순간 이 귀한 물건을 전당포에 팔아치울까 하는 불경한 생각도 해보았으나 마패를 밀매하다 관아에 걸리면 곧바로 능지처참을 당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푼돈을 쥐느니 차라리 안전하고 확실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한양 거지의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칠성의 뱃속에서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머릿속에 기상천외하고도 맹랑한 계획 하나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옳거니 이 마패를 들고 관아로 당당하게 쳐들어가는 것이다. 평안도 총구석의 멍청한 사또쯤이야 이거 하나만 슬쩍 보여주면 혼비백산하여 진수성찬을 대령할 것이 아니냐? 칠성은 입가에 고이는 군침을 닦아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물론 진짜 암행어사 행세를 길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딱 밥 한 끼, 그것도 기름진 고깃국에 흰 쌀밥을 배 터지게 얻어먹은 뒤 밤이 깊어지면 마패를 내팽개치고 야반도주할 셈이었습니다. 어차피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것뿐이니 양심에 찔릴 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칠성은 품속 깊은 곳에 마패를 소중히 갈무리하고는 평소에 구부정한 자세를 고쳐잡고 양반처럼 헛기침을 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와 고을 어귀에 접어들자 평안도 특유의 활기차면서도 어딘가 주눅든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굶주림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뒷짐을 지고 팔자걸음을 걸으며 관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누더기 옷 사이로 이가 기어다니고 뗏물이 줄줄 흐르는 꼴이었지만 품에 품은 쇳덩이 하나가 그의 심장을 북처럼 둥둥 울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거지가 관아로 향한다며 혀를 찼으나 칠성의 눈에는 오로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만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동헌의 높다란 소슬대문이 시야에 들어오자 칠성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두려움을 털어내며 당당하게 정문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문 열어라. 귀하신 분이 오셨다. 칠성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자 동헌문 앞을 지키고 있던 나졸들이 깜짝 놀라 창을 들이밀며 막아섰습니다. 웬 더러운 거지가 관아 정문에서 행패를 부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이 미친 놈아,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큰 소리치며 소란이냐? 포졸 대장이 코를 틀어쥐고 곤장을 치켜들며 칠성을 매몰차게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몽둥이가 날아오기 직전 특유의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마패의 둥근 테두리와 말 엉덩이 부분만을 나졸의 눈앞에 쓱 들이미는 칠성의 손놀림은 참으로 능청스러웠습니다. 번쩍이는 노쇠의 질감과 역동적으로 새겨진 말의 형상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포졸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낱 거지인 줄 알았던 사내의 품에서 조선 팔도 관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마패가 튀어나왔으니 심장이 멎을 지경이었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들고 있던 창과 곤장은 땅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어사출두를 외치려 했습니다. 평소 백성들에게 호통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포졸들의 모습에 칠성마저 내심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패의 위력이 이리도 대단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쉿, 조용히 모시거라. 본관이 지금 은밀히 잠행을 도는 중인 것을 동네방네 떠벌릴 참이냐. 칠성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급히 포졸 대장의 입을 틀어막으며 살벌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사출두라는 말이 고을에 퍼지면 일판이 너무 커져 도망치기 힘들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의 낮고 위협적인 경고에 포졸들은 입을 꾹 다물고 연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암행어사가 거지의 행색을 하고 고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흔한 수법이었기에 그 누구도 칠성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짐진 위험 있는 표정을 지으며 뒷짐을 지고는 당장 너희 사또에게 은밀히 내가 왔음을 고하거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각 관아 안채의 밀실에서는 평안도 일대에서 극악무도하기로 소문난 탐관오리 변사또가 은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거둬들인 쌀과 특산물, 그리고 불법으로 착복한 뇌물들을 꼼꼼하게 기록한 이중 장부를 넘겨보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끌끌, 올해도 풍년이로구나. 내 주머니가 이리도 두둑해지니 사또 노릇할 맛이 나지. 그는 자신이 저지른 도둑질의 규모가 워낙 커서 항상 조정에서 내려올 감사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위세를 부려도 속으로는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 늘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모순적인 인물이 바로 변사또였습니다. 바로 그때 밀실문이 벼락같이 열리며 포졸 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또 나으리, 큰일 났사옵니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보셔야겠습니다. 포졸 대장의 호들갑에 변사또는 화들짝 놀라 들고 있던 장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놈아, 문을 그리 함부로 열면 어찌하느냐. 간 떨어질 뻔하지 않았느냐. 대체 무슨 일이 관데 이리 호들갑이냐. 사또가 역정을 내자 포졸 대장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그게 아니오라. 암행어사가. 그것도 완전한 거지. 꼴을 한 암행어사. 나으리가 지금 동원마당에 은밀히 잠행을 오셨사옵니다. 마패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그 한마디는 사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변사또의 심장은 그야말로 철렁 내려앉아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게오, 거지 변장이라니. 그것은 독종 암행어사들이
백성들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쓰는 단골 수법이 아니더냐. 필시 내가 빼돌린 관아의 재물과 비리를 캐러 한양에서 직행한 것이 틀림없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변사또는 자신의 죄가 이미 천하에 까발려졌다는 끔찍한 착각에 사로잡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떨어진 뇌물 장부를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당장 숨길 곳을 찾지 못해 허둥대던 그는 방구석에 놓인 요강을 번쩍 들어 그 밑에 비밀 공간에 장부를 쑤셔 넣고는 헐레벌떡 방을 나섰습니다. 가시 삐뚤어지는 것도 모른 채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버선 발로 마당까지 뛰어나간 변사또의 눈에 누더기 차림의 칠성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곤장을 쳐서 내쫓았을 더러운 행색이었으나 사또의 눈에는 칠성이 이승의 사신처럼 무시무시하게 보였습니다. 사또는 칠성의 발치에 다다르기도 전에 그대로 흙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통곡에 가까운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어사나으리. 누추하니 고을까지 어찌 이리 험한 행색으로 오셨사옵니까? 소간이 마중을 나가지 못하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부디 하해와 같은 은혜로 이 소인배의 불찰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또의 비굴한 모습에 마당에 있던 모든 관속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일가의 고을의 우두머리인 사또가 자신의 낡은 집신 앞에 엎드려 사시나무처럼 덜덜 떠는 모습을 본 칠성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옳거니 이 고을 사또가 뒤로 해먹은 것이 한두 푼이 아닌 모양이구나. 어지간한 탐관오리가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릴 리가 없지. 단단히 찔리는 게 많은 것이 틀림없어. 칠성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상황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왕 어사 대접을 받게 된 마당에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해야 고깃국을 먹고 도망치기도 수월할 터였습니다. 칠성은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짐짓 엄숙하고도 거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에헴, 사또는 고개를 드시오. 내가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자 먼 한양 길에서부터 밤낮 없이 걸어오느라 심신이 몹시 피로하고 시장하오. 조사는 나중으로 미룰 터이니 우선 내 허기부터 달랠 수 있도록 요깃거리나 좀 내오시오. 기왕이면 질긴 나물 따위 말고 뜨끈하고 부드러운 소갈비국이 좋겠군. 칠성의 말은 명령이라기보다 구걸에 가까운 본심이 섞여 있었지만 변사또의 귀에는 어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당장 목이 달아날 것이라는 서늘한 경고로 들렸습니다. 사또는 연신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당장 고을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 진수성찬을 대령하겠사옵니다. 라고 외치며 관속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관아의 주방은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또의 명을 받은 요리사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창고를 털어 최고급 식재료들을 꺼내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칠성이 안내된 넓은 대청마루에는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거대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닥모닥 피어오르는 진한 소갈비국을 필두로 온갖 산해진미와 육즙이 흐르는 고기 반찬, 그리고 맑고 향기로운 청주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습니다. 칠성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감격의 눈물을 삼키며 당장이라도 접시째 씹어먹을 듯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사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애써 젓가락을 점잖게 들고 고기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고기와 반찬들이 순식간에 칠성의 뱃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을 굶은 칠성에게는 그 어떤 양반의 체면도 허기를 이길 수는 없었기에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짐승처럼 음식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밥그릇에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칠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리며 아주 크게 기분 좋은 트림을 내뱉었습니다. 꺼억! 아따! 평안도 인심 한번 후하구먼. 식후경으로 대청마루에서 관아 앞마당을 내려다보던 칠성의 눈에 굳게 자물쇠가 채워진 거대한 창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금 너무 많이 먹어 소화가 안 된다는 단순한 뜻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따, 내 배는 이렇게 빵빵하게 부른데 저기 저 굳게 닫힌 창고 문을 보니 답답해서 숨이 다 막히는구먼. 칠성의 이 가벼운 투정은 본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려 전전긍긍하던 변사또의 귀에 이 말은 엄청난 압박으로 꽂혔습니다. 앞불싸, 어사나으리께서 백성들을 굶겨 죽이면서 창고에 쌀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내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닫힌 창고 문이 답답하다는 것은 당장 구휼미를 풀지 않으면 내 목을 베겠다는 무언의 경고가 틀림없다. 사또는 사색이 되어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끼며 이 위기를 모면할 궁리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변사또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자락으로 닦아내며 칠성 앞에 다시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사나으리의 깊으신 뜻을 이 미련한 소관이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나으리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받들어 소관이 당장 관아의 창고를 활짝 열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겠사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변사또의 뜬금없는 절규와 다짐에 칠성은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저 배불러서 던진 헛소리 한마디에 평안도 최고의 악당 사또가 스스로 곳간문을 열고 백성을 구제하겠다고 나서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관아에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곡식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관아 밖으로 뛰어나가 암행어사 나으리의 하해와 같은 은혜로 쌀을 배급한다 라고 소리치자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뭄과 사또의 수탈에 지쳐 풀뿌리로 연명하던 백성들은 믿기지 않는 소식에 반신반의하며 동헌 앞마당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하얀 쌀이 가만히째 쌓여 있었고 포졸들이 돛박으로 쌀을 퍼서 백성들의 자루에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명 높은 변사또치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쌀을 받아든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 오열하며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누더기 차림의 칠성을 향해 일제히 큰절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고을에도 정의로운 암행어사 나으리가 오셨다. 나으리 덕분에 우리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만세,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수백 명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구세주로 떠받들고 만세를 부르자 기분 좋게 밥만 먹고 도망치려던 칠성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길거리에서 돌팔매질과 발길질만 당하며 살아온 거지 칠성에게. 누군가로부터 이런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받는 것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담을 넘어 야반 도주하려 했던 칠성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의 간절하고도 희망에 찬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니 일말의 양심이 발목을 강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면 의심 많은 사또가 당장 추격대를 풀어 자신을 잡아들일 것이 뻔했습니다. 칠성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칠성가.
밥 한 끼에 눈이 멀어 내 무덤을 파는구나. 하지만 저 불쌍한 사람들의 눈을 보고 어찌 도망치겠는가. 에라 모르겠다. 딱 하루만 더 이 잘난 어사 노릇을 하며 배를 불리고 기회를 봐서 도망치자. 칠성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백성들의 환호에 답했습니다. 칠성이 어사 노릇에 심취해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며 영웅 행세를 하고 있을 무렵 잔치가 벌어진 관아의 한 구석에서 그를 매서운 눈초리로 관찰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사또의 수발을 전담하는 광이 월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으나 지략이 뛰어나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눈치가 백단인 여인이었습니다. 월향은 처음 칠성이 대청마루에 앉아 밥을 먹을 때부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위화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굶주린 상태로 잠행을 도는 어사라 할지라도 양반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란 자라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상스러운 행동들이 곳곳에서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월향의 예리한 시선에 포착된 칠성의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젓가락질과 뒷마무리였습니다. 칠성은 고기를 뜯을 때 채통 없이 양손을 사용하여 입가에 기름칠을 했고 급기야 잔치상에 남은 값비싼 약과와 유가를 아무도 안 보는 틈을 타 몰래 자신의 더러운 소매자루 안에 쑤셔 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길거리 거지들 특유의 본능적인 생존 버릇이었습니다. 월향은 비단 소매자락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칠성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자는 절대 암행어사가 아니다. 마패를 어찌 손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필시 길바닥을 전전하던 천한 왈패나 거지임이 틀림없다. 월향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월향이 칠성의 정체를 확신했다면 당장 변사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발하고 큰 상을 받는 것이 이치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월향은 사또를 찾아가는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사또의 등짝을 노려보았습니다. 월향 역시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또의 횡포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고 그에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며 늘 피눈물을 삼키던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이 어설픈 가짜 어사가 오히려 변사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월향은 칠성의 가짜 행세를 폭로하는 대신 이 뻔뻔한 사기꾼을 이용해 사또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대담하고도 은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관에서 내어준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상객방에서 부른 배를 두드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의 감촉에 취해 잠이 들려던 찰나 창호지 문이 스르륵 열리며 누군가 방 안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칠성의 앞에는 낮에 보았던 기생 월향이 싸늘한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월향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다짜고짜 칠성을 향해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소매 자루에 훔쳐 숨긴 약과나 내놓으시지요, 가짜 나으리. 거지가 감히 어사 행세를 하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다 못해 하늘을 찌르셨소. 그녀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칠성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칠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아씨,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길가에서 주운 마패로 국밥 한 그릇만 얻어먹고 떠나려 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제발 사또에게만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칠성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엎드린 칠성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당신을 고발할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사또에게 달려갔을 것이오.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내 제안을 거절하지 마시오.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저 썩어 빠진 변사또를 이 관아에서 완전히 파멸시켜준다면 내가 당신의 완벽한 정보통이자 조력자가 되어주겠소. 월향의 제안은 칠성에게는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 한 끼의 대가로 사또를 파면시켜야 한다니 자칫 잘못하면 능지처참을 당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씨, 저는 그럴 주제가 못 됩니다. 글자도 모르는 거지가 어찌 사또를 벌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월향이 칠성의 멱살을 틀어쥐며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낮에 백성들에게 베푼 그 작은 자비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품었소. 이제 와서 도망친다면 백성들의 절망은 2배가 될 것이요. 내 정보를 듣고 입만 벙긋거리면 되니 수락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가짜 어사임을 소리쳐 알리겠소. 결국 백성들의 환호와 월향의 협박 사이에서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월향의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월향은 칠성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동안 자신이 관에서 은밀하게 수집해둔 변사또의 약점들을 낱낱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사또는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자라 조금만 정곡을 찔러도 제풀에 무너질 것이오. 그가 지난달 인근 고을의 부자에게서 빼돌린 금괴가 창고 3번째 칸 나무 상자에 들어있어. 그리고 며칠 전 새로 들인 기생첩에게 관아의 예산으로 산 옥비녀를 선물한 사실도 잊지 마시오. 월향의 치밀한 정보력에 칠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암행어사 10명이 한 달을 매달려도 캐내기 힘든 관아의 썩은 치부 그 자체였습니다. 칠성은 그녀의 말을 필사적으로 머릿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월향은 말을 이어가며 가장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를 꺼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붉은 표지의 이중 장부요. 사또는 자신이 착복한 모든 뇌물과 불법 세금 내역을 붉은색 책자에 꼼꼼히 기록해 두었소. 그것만 손에 넣으면 사또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소. 내가 알기로 사또는 그 장부를 자신의 침소 방구석,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요강 밑에 은밀한 공간에 숨겨두고 있소. 요강 밑에 장부를 숨긴다는 기상천외한 사실에 칠성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완벽한 지식을 무장한 칠성은 더 이상 쫓기는 거지가 아니라 탐관오리의 심장을 겨누는 사냥꾼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곧바로 사또를 압박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흠뻑 젖은 위험을 풍기며 대청마루에 앉아 변사또를 호출했습니다. 변사또는 간밤의 구율미 방출로 어사의 마음을 돌렸기를 기대하며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칠성은 사또가 따라주는 차를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시더니 월향에게서 들은 정보를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사또, 나는 붉은색이 참 예쁘고 좋단 말이오. 특히 낡은 요강 밑에 조심스럽게 깔아둔 붉은 표지의 책 같은 것 말이지요. 그 책 안에는 참으로 재미난 숫자들이 많이 적혀 있을 것 같소만. 그 말을 들은 변사또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혼비백산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사또는 털썩 주저앉았고 가짜 어사가 자신의 가장 내밀한 비밀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에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칠성이 변사또의 영혼을 탈탈 털며 관아를 쥐락펴락하고 있을 무렵 고을 어귀의 산길을 따라 진짜 암행어사, 이 어사가 지친 발걸음으로 당도했습니다. 이 어사는 본디 강직하고 정의로우며 학식이 뛰어난 관리였으나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성격이 몹시 덜렁대고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행을 위해 허름한 옷을 입고 평안도로 내려오던 중 깊은 산속 냇가에서 땀을 식히며 세수를 하다가 바위 위에 마패를 올려두고 그대로 길을 떠나는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1일을 더 가서야 마패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되돌아왔지만 그 소중한 마패는 이미 거지 칠성의 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물건인 마패를 잃어버린 이 어사는 그야말로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마패 분실은 파직을 넘어 중벌에 처해질 수 있는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패를 찾아 사흘 밤낮을 산속을 미친 듯이 헤매다 그만 길을 잃었고 이틀 동안 밥 한 술,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해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짐짓 양반의 기품을 내뿜던 허름한 옷은 나뭇가지에 찢기고 진흙투성이가 되어 이제는 그 누가 보아도 길거리를 떠도는 완벽한 진짜 거지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간신히 고을에 들어선 이 어사는 밥이라도 얻어먹을 요량으로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막에 모인 백성들은 마치 명절이라도 맞은 듯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암행어사 나으리가 관아에 들이닥쳐 그 독한 사또를 혼쭐 내고 우리에게 쌀을 잔뜩 풀어주셨네. 참으로 하늘이 내린 명관이셔.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은 이 어사는 자신의 귀를 씻고 다시 듣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이 고을을 감찰하라는 어명을 받은 유일한 어사인데 도대체 누가 내 행세를 하며 쌀을 푼단 말인가? 순간 이 어사의 머릿속에 자신의 마패를 주워간 도둑놈이 관아에서 가짜 어사 행세를 하고 있다는 끔찍한 확신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굶주림과 피로도 잊은 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이 어사는 씩씩거리며 동원 정문을 향해 곧장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정문에 도착한 이 어사는 수문장들과 격렬한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라 이놈들아. 안에 있는 놈은 가짜다. 내가 바로 나라의 어명을 받고 내려온 진짜 암행어사란 말이다. 행색은 거지 중에 거지였으나 호통치는 목소리만큼은 양반의 기계가 넘쳐 흘렀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대청마루에서 한가롭게 약과를 씻고 있던 칠성과 칠성의 눈치를 살피던 변사또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어사는 마당으로 걸어 나오는 칠성을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마패를 훔쳐간 도둑놈이 관아 상석에서 상전 노릇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변사또의 눈앞에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 두 명이 마주 서 있는 참으로 기막히고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어사는 칠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억눌렸던 분노를 맹렬하게 토해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아, 내 놈이 감히 산속에서 내 마패를 훔쳐 어사 행세를 하며 신성한 국법을 농락하느냐. 당장 내 마패를 내놓고 포박을 받으라. 이 어사의 서슬 퍼런 외침에 칠성은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칠성아, 드디어 진짜 주인이 찾아왔구나. 이제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로구나. 속으로는 덜덜 떨며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고 싶었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뼈도 못 추리고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뻔뻔하게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칠성은 마음을 독하게 다잡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칠성은 특유의 능청스러움을 강력한 무기 삼아 오히려 이 어사를 향해 더 큰 소리로 벼락같이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참으로 요망한 자로다. 이 고을 탐관오리가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미치광이 거지 놈까지 동원하여 본관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모함하려는 수작이요. 칠성은 자연스럽게 변사또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이 모든 상황이 사또가 꾸민 비열한 함정인 척 몰아갔습니다. 칠성의 기가 막힌 뻔뻔함과 뛰어난 연기력에 이 어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고, 가뜩이나 칠성에게 약점이 잡혀 쩔쩔매던 변사또는 또 다른 가짜가 나타나 자신을 모함한다고 생각하여 머릿속이 하얗게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두 거지가 서로 자신이 진짜 암행어사라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자 중간에 낀 변사또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눈앞에 저 미치광이가 진짜 어사라면 자신은 가짜에게 속아 관아의 창고를 열어젖힌 천하의 멍청이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사또는 머리를 쥐어뜯다가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두 사람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좋소, 두 분 다 자신이 진정 임금님의 명을 받은 어사라고 주장을 하시니 본관이 몇 가지 질문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소. 먼저 최근 조정에서 논의 중인 평안도 구율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오. 이것은 한양의 정세를 꿰뚫고 있는 진짜 관리만이 대답할 수 있는 고난도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어사가 헛기침을 하며 유창하게 대답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흉년이든 서북지방의 조세를 감면하고 한양의 선해청에서 곡식을 내려보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안이요. 이 정도는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니오. 이 어사의 논리정연하고 거침없는 학식에 사또는 내심 놀랐습니다. 반면 길바닥에서 밥이나 빌어먹던 칠성은 조정의 정책 따위는 알 리가 만무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뻐끔거리는 칠성을 보며 이 어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변사또 역시 칠성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불리하게 돌아가자 칠성은 땀을 쥐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때 칠성의 머릿속에 간밤에 월향이 알려준 은밀한 고급 정보들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칠성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햇빛에 반짝이게 흔들며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어허, 한양의 책상 물림들이 하는 탁상 공론을 달달 외우는 것은 동네 서당계도 할 수 있는 일이지. 내 놈이 진짜 이 고을을 감찰하러 온 어사라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사또가 지난달 초사흘 밤에 새로 들인 첨년에게 사준 옥비녀 값의 출처를 아느냐. 그리고 사또의 침소 구석, 냄새나는 요강 밑에 숨겨둔 붉은 책자의 정체는 무엇이냐. 칠성의 입에서 튀어나온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관아의 비밀에 이 어사는 꿀먹은 번거리가 되었고 변사또는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마당의 분위기와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변사또의 입장에서는 구구절절 한양의 정책을 읊어대지만 신분을 증명할 마패 하나 없는 이 어사보다는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뼈아픈 비리를 뼛속까지 꿰뚫고 있으며 진짜 마패를 손에 쥐고 흔드는 칠성이 훨씬 더 두렵고 현실적인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또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요강 밑에 붉은 장부 이야기를 당장 여기서 막지 않으면 내 목숨이 날아간다는 절박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칠성의 무서운 입을 막고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극단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사또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 어사를 향해 매서운 삿대질을 했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미치광이 거지가 감히 하늘 같은 어사 나으리를 사칭하고 관아를 능멸하였다. 저놈은 필시 역모를 꾸미려는
대역죄인이 틀림없다.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차디찬 옥에 가두어 버려라.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이 여사의 팔다리를 꺾어 결박했습니다. 이 여사는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 무식한 탐관오리 놈아, 내 놈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게 오랏줄을 지우다니. 내 훗날 반드시 내 놈의 목을 베고 말 것이다. 저놈은 도둑이다. 하지만 그의 처절한 절규는 포졸들의 몽둥이질에 무참히 묻혀버렸고 그는 결국 땅바닥을 질질 끌려 어두운 감옥으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진짜 암행어사가 오랏줄에 묶여 감옥으로 끌려가는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며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몹시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벌인 거짓말 때문에 애먼 나라의 관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던 것입니다. 변사또는 칠성의 눈치를 살피며 굽신거렸습니다. 어사나으리, 저런 미치광이의 헛소리에 심기가 상하셨사옵니까? 소관이 옥에서 단단히 혼을 내주겠사옵니다. 칠성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니요. 죗값을 치르면 될 일이지. 너무 가혹하게 매질은 하지 마시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 어사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웃지 못할 총흑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상객방에 푹신한 비단 이불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감옥에서 억울하게 떨고 있을 진짜 어사의 얼굴이 아른거려 양심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파왔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아오며 남의 것을 훔쳐먹고 속인 적은 많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사람을, 그것도 나라의 어사를 감옥에 가두는 끔찍한 짓은 칠성의 삶의 철학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칠성가. 밥 한 끼에 눈이 멀어 네가 기어이 지옥 갈 죄를 저질렀구나. 이대로 날이 밝으면 저 어사는 사또의 매질에 죽을지도 모른다. 고민 끝에 칠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낮에 남은 고기와 귀한 술을 주섬주섬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관아에 짙은 어둠이 깔리자 칠성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은밀하게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옥졸들은 칠성이 낮에 보았던 두려운 어사 나으리임을 알아보고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칠성은 옥졸들을 멀리 물리고 차갑고 습한 옥창살 사이로 이 여사를 훔쳐보았습니다. 이 여사는 집더미 위에 웅크리고 앉아 분노와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창살 틈으로 고기와 술이 담긴 보따리를 밀어 넣으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요, 나으리, 많이 시장하시지요. 이거라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 어사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을 옥에 갇히게 만든 원흉인 가짜 어사가 눈앞에 나타나자 이 어사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철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쳐 죽일 도둑놈아, 내 놈이 무슨 염치로 이곳에 나타난 것이냐. 당장 내 마패를 돌려주고 내 목을 쳐라. 이 어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려 하자 칠성은 다급히 손을 저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쉿! 목소리 좀 낮추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칠을 굶다 주운 마패로 밥 한 끼 먹으려다 일이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제가 낮에 나으리 편을 들었다간 저 독사 같은 사또놈에게 둘 다 뼈도 못 추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칠성은 눈물을 찔끔 흘리며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칠성의 어설프고도 처절한 고백을 창살 너머로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어사는 처음 불타오르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어이없음과 묘한 호기심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낱 글자도 모르는 길거리 거지가 자신이 마패를 들고 직접 나섰어도 쉽게 열지 못했을 악덕 사또의 굳게 닫힌 쌀 창고를 얼떨결에 열어젖혀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막힌 아이러니였습니다. 게다가 이 어사가 가장 고심하던 변 사또의 치명적인 비리 장부 위치까지 칠성이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이 어사는 눈앞에 엎드린 이 능청스러운 거지의 기지와 배짱에 내심 깊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어사는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턱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당장 칠성에게서 마패를 돌려받고 진짜 정체를 밝힌다 해도 사또의 완벽한 물증인 그 붉은 이중 장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활한 변 사또가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어사는 칠성을 향해 진지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 마땅하나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먹여 살린 공 또한 결코 작지 않다. 네가 이미 그 교활한 사또의 혼을 완벽하게 빼놓았으니 우리가 이 어그러진 판을 끝까지 역이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나와 힘을 합쳐 저 사또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면 네가 내 마패를 훔친 죄를 묻지 않겠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말에 칠성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습니다. 나으리, 시키는 일이라면 소똥밭을 구르라 해도 구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어사는 창살 가까이 다가와 칠성의 귀에 대고 은밀한 작전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밤 사또의 마음을 완전히 놓게 만들어 경계심을 바닥까지 떨어뜨려라. 그리고 사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게 만든 뒤 네가 말한 그 요강 밑에 붉은 장부를 무조건 빼내와야 한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판이 끝난다. 감옥 창살을 사이에 두고 천하를 호령하는 진짜 암행어사와 천둥벌거숭이 가짜 거지어사 간의 기상천외하고도 아슬아슬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옥에서 짠 작전대로 변사또를 대청마루로 불러들였습니다. 칠성은 짐짓 근엄하면서도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사또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사또, 본관이 며칠 지켜보니 사또가 백성을 끔찍이 사랑하고 창고를 열어 구휼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명 깊었소. 한양에 올라가면 전하께 사또의 선정을 낱낱이 고할 터이니 나는 내일 아침 일찍 고을을 떠나도록 하겠소. 칠성의 말에 변 사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수직 상승하는 듯한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끔찍한 가짜 어사, 아니 무서운 어사 나으리가 떠나시는구나. 내 목숨이 살았다.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환하게 웃었습니다. 극도의 안도감에 그간의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린 변사또는 어사의 마지막 밤을 성대하게 대접해야 나중에 한양에서 뒤탈이 없을 것이라 굳게 판단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어찌 이리 섭섭하게 그냥 떠나시려 하옵니까? 소관이 나으리의 깊은 노고를 위로하고자 오늘 밤 관아에서 가장 성대한 송별 연회를 베풀겠사옵니다. 고을의 가장 아리따운 기생들과 100년 묵은 최고의 명주를 대령하겠사옵니다. 칠성은 겉으로는 점잖게 거절하는 척 허허 이리 수고를 끼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어사의 작전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음에 쾌재를 불었습니다. 그날 밤 동헌 앞마당에는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지고 화려하고도 떠들썩한 최후의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에는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졌고 눈치 빠른 월향은 칠성의 신호를 받고 사또의 곁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칠성과 월향은 주거니 받거니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변 사또에게 독한 호산춘을 끊임없이 먹여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선정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쭉 들이켜시오. 사또는 어사가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없어 주는 대로 받아 마셨고 결국 자정이 되기 전 인사불성이 되어 바닥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연 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칠성은 뱀처럼 날쌔게 사또의 침소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악취가 진동하는 방구석 요강을 걷어차고 바닥 널빤지를 들어올려 마침내 사또의 피 묻은 비리장부인 붉은 표지의 책을 손에 쥐는 데 성공했습니다. 붉은 장부를 품속 깊이 찔러 넣은 칠성은 거칠게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곧장 어두운 감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옥문에 도착한 칠성은 졸고 있던 옥졸들의 열쇠 꾸러미를 슬쩍하여 감옥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집더미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어사 앞에 붉은 장부와 마패를 공손히 두 손으로 받치며 칠성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나으리, 작전 대성공입니다. 저 독사 같은 놈의 목줄을 조일 장부를 여기 대령했습니다. 이제 나으리의 진짜 힘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이 어사는 칠성이 건넨 장부를 훑어보고는 눈빛을 번뜩이며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어사는 며칠간의 옥살이로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누더기가 된 옷깃을 탁탁 털며 본연의 꼿꼿하고 위엄 있는 조선 관리의 자태를 순식간에 되찾았습니다. 그는 오른손에 자신의 잃어버렸던 소중한 마패를 부서져라 꽉 쥐고 왼손에는 탐과 놀이의 더러운 죄악이 고스란히 담긴 붉은 장부를 들었습니다. 칠성은 그의 등 뒤에서 횃불을 높이 들고 이 어사의 앞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포졸들을 가로지르며 동헌 앞마당으로 당당하고 거침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차가운 달빛을 등지고 선 이 어사는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우렁차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밤 공기를 찢을 듯이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는 마치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대기하고 있던 진짜 암행어사의 수하 역졸들이 출두야를 복창하며 관아의 담장을 넘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 회장에 널브러져 있던 관속들은 기겁하며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했으나 몽둥이와 육모방망이에 맞아 추수철볕단처럼 쓰러졌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변사또가 비틀거리며 대청마루로 걸어 나오다가 자신이 옥에 가뒀던 거지가 횃불 아래서 진짜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호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을 호령하던 가짜 어사 칠성이 눈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기막힌 반전에 변사또는 그만 하얀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추는 관아 앞마당은 죗값을 치르려는 자들과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모여든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위엄 넘치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동헌 상석에 좌정하여 매서운 눈초리로 죄인들을 굽어보았습니다. 앞마당 한가운데에는 전날 밤의 호화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죄인복을 입고 오랏줄에 꽁꽁 묶인 변사또와 그의 신복들이 꾸려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질, 사또의 비참한 몰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수군거림 속에서도 억눌렸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묘한 흥분이 뒤섞여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칠성이 목숨 걸고 빼내온 요강 밑에 붉은 장부를 펼쳐들고 변사또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상들을 하나하나 우렁찬 목소리로 만천하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는 고을의 수령으로서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무고한 자에게 옥살이를 시키고 나라의 구율미를 빼돌려 개인의 배를 불렸다. 이 장부에 적힌 피눈물 나는 기록들이 너의 추악한 죄악을 낱낱이 증명하고 있다. 사또는 붉은 장부를 보는 순간 체념한 듯 바닥에 엎드려 죽여주시옵소서 라며 오열했습니다. 이 여사의 엄정한 판결에 따라 변사또 일당에게는 살이 터지는 매서운 곤장이 내려졌고 그들은 한양 의금부로 무겁게 압송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여사는 변사또가 부당하게 축적해온 어마어마한 재산과 곡식, 비단들을 모조리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을 고을의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는 파격적이고도 은혜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쌀가마니와 엽전을 받아든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상석에 앉은 진짜 이 어사와 그의 옆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서 있는 가짜 어사 칠성을 향해 일제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신분과 진위 여부를 떠나 힘을 합쳐 고을의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 준 두 명의 어사가 모두 자신들의 진정한 영웅으로 비쳤습니다. 모든 폭풍 같은 일들이 통쾌하게 마무리되고 고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 어사는 관아 뒷마당으로 칠성을 조용히 따로 불렀습니다. 이 여사는 비록 천한거지 행색을 하고 있으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칠성의 번뜩이는 기지와 두둑한 배짱, 그리고 위기에 처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던 뜻밖의 선량함에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여사는 칠성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전에 없던 부드럽고 진지한 목소리로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칠성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저 차디찬 감옥에서 썩고 있었을 것이다. 너의 영특함이 참으로 아깝구나. 나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내 수하에서 정식 역졸로 일해보지 않겠느냐. 매일 굶지 않고 고기 반찬을 먹게 해주마. 평생 길거리를 전전하며 멸시만 받아온 거지에게 그것도 천하의 암행어사가 직접 내리는 관직 제안은 꿈에서조차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당장 땅에 엎드려 100번이라도 절을 올리며 성은이 망극하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벅벅 긁적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사의 화려한 제안을 단칼에 그러나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으리의 하하해와 같은 은혜는 뼈에 새기겠습니다. 허나 저 같은 천둥벌거숭이 거지는 관복 같은 것에 얽매이는 순간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며 배고프면 아무 데서나 국밥 한 그릇 시원하게 얻어먹고 자는 팔자가 제일 속 편하고 좋습니다. 이 여사는 칠성의 예상치 못한 거절에 잠시 놀랐으나 이내 이 자유로운 영혼의 진심을 이해하고 호탕하게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참으로 너다운 대답이로구나. 세상 사람들은 벼슬자리에 목을 메어 짐승이 되기도 하는데 넌 거지의 몸으로 제왕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칠성은 능청스럽게 손을 비비며 덧붙였습니다. 대신 나으리, 제가 평생 먹을 국밥 3그릇 값 정도만 두둑하게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은비녀와 엽전이 가득 든 묵직한 비단 전대를 통째로 풀어서 칠성의 품에 덥석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감사이자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거지에게 보내는 깊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두둑해진 전대를 품에 안고 콧노래를 부르며 고을을 빠져나가는 칠성의 발걸음은 새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따, 이번 판은 아주 제대로 남는 장사였구먼. 한양에 가서 국밥을 10그릇은 사 먹겠네. 칠성이 막 산모퉁이를 돌려던 찰나 등 뒤에서 이보시오, 가짜 나으리 하는 낭낭하고 익숙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기생신분에서 해방되어 평범한 여인의 고운 옷차림을 한 월향이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총총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변사또가 파직되면서 관비들의 신분도 풀려 자유의 몸이 된 월향이 칠성을 뒤쫓아 짐을 싸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눈을 껌벅거렸습니다. 월향은 칠성의 앞에 바짝 다가와 새침하면서도 애정 어린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날 버리고 어딜 그렇게 혼자 쏙 도망가시려. 가짜 나으리가 사고치면 뒷수발 들고 위기에서 구해주는 건 이 월향이가 제일 잘한다는 걸 벌써 잊으신 게요? 칠성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아씨, 거지 팔자에 무슨 여인을 데리고 다닌단 말이오. 길바닥에서 고생만 할 것이 뻔한데. 하지만 월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의 팔짱을 꽉 끼며 씩 웃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굶겨 죽이진 않을 테니. 거지가 둘이면 밥 빌어먹기도 더 수월하지 않겠소? 당찬 월향의 기세에 칠성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툴툴거리면서도 내심 싫지 않은 기색으로 실실 웃음을 흘렸습니다. 두 남녀가 티격태격하며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어가는 유쾌한 목소리가 평안도의 맑은 하늘 위로 즐겁게 메아리쳤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우연히 마패 하나를 주었다가 밥 한 끼 먹으려던 칠성의 계획은 얼떨결에 악덕 탐관오리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고 고을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모험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선 팔도 강산에는 신출귀모라는 거지 어사와 눈치백, 단 기생보좌관에 대한 신기하고도 통쾌한 무용담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웃음꽃을 피워주는 주막의 최고의 술안주이자 탐관오리들에게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짜릿한 전설로 오래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제 생각에는 비록 신부는 미천한 거지였을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발휘한 번뜩이는 기지와 백성을 외면하지 않은 한 줌의 양심이 그 어떤 대단한 권력보다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위나 번지르르한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불의를 응징하는 작은 용기라는 묵직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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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찾아오겠습니다.